그가 가방에서 조용히 초코파이를 꺼내든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입이 상상도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죠. 미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 단순한 초코과자 하나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점심시간, 평범한 교실, 그리고 평범한 한국인 유학생 한 명. 그런데 그가 무심코 꺼내든 작은 간식 하나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점점 더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간식을 넘어 한 나라의 정서가 담긴 작은 과자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뜻밖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모든 과정이 담긴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동경했지만 막상 낯선 땅에서 혼자 생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 우연과 도전이 섞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는데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부 2학년 때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설명회를 들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점점 흥미가 생겼고 한 번쯤은 해외에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민도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영어가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말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 시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긴 시간 해외에서 생활해볼 기회가 있을까 싶었고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몇 번이나 고쳤으면서 저의 강점을 어필하려고 노력했고 영어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최종 선발 명단에 올랐고 교환학생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학교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한 대학이었습니다. 처음엔 설렜지만 출국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강의는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출국날이 다가왔고 저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시간의 비행 끝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공기와 영어로 가득 찬 안내 방송이 온몸을 감쌌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컸고 문화도 너무 달랐습니다. 강의실에서는 교수님의 말을 따라가기 바빴고 카페테리아에서는 무슨 메뉴를 시켜야 할지 몰라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미국식 식사는 제 입맛에 잘 맞지 않았고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처럼 직접 도시락을 싸 다니기로 했고 그게 제 유학생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초코파이 하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간식이 그냥 평범한 후식일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게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강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 식당이나 근처 카페로 나가고 강의실에는 몇몇 학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열고 익숙한 한국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사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주변 시선을 신경 쓰느라 도시락을 쌓아오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밥과 반찬을 모두 비운 후 가방에서 후식으로 초코파이를 꺼냈습니다. 포장을 벗기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자 부드러운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입안 가득 커졌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앉아있던 제이크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뭐 먹어? 제이크는 평소에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했고 몇 번은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코파이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더 알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코파이야.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간식인데 제이크는 고개를 갸웃하며 초코파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망설이는 듯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한 입만 먹어봐도 돼? 저는 흔쾌히 초코파이를 반으로 쪼개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씹더니 이내 눈이 커지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고소한데. 제이크는 감탄을 연발하며 남은 조각까지 한 번에 먹어 치웠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의 반응이 조금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초코파이가 맛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감탄할 정도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이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 나도 사고 싶은데.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근처 한국 마트에 가면 팔긴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다음에 몇 개 더 가져올 수도 있고. 제이크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이거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제이크의 말에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 정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게 뭐야? 한국 과자야?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초코파이를 여러 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제가 먹으려고 딱 하나만 챙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기에 다음 날부터 몇 개 더 챙겨오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초코파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친구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었고 반응은 매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흔히 먹던 간식이었을 뿐인데 미국 친구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맛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초코파이를 맛본 친구들이 서로에게 추천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건이야, 오늘도 초코파이 가져왔어? 라며 먼저 물어보는 친구들까지 생겼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한국 마트에서 직접 초코파이를 사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간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코파이를 나누어 먹으며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친구들은 초코파이를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한국의 정이 담긴 간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초코 과자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초코파이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루는 강의가 끝난 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낯선 얼굴의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너가 초코파이 나눠주는 그 친구 맞지?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학생은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내가 준 초코파이를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간식으로 가져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전설적인 간식처럼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져 남아있던 초코파이를 하나 건넸고 그 학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제 주변에는 계속해서 초코파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직접 한국 마트에 가서 초코파이를 사오기도 했고 심지어는 SNS에 초코파이 인증샷을 올리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제이크가 뜬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초코파이 모임 하나 만들면 어때?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초코파이를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고 그 후로 한국 간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를 맛본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다 같이 모여 한국 간식을 먹어보고 한국 문화도 이야기하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간식이 뭐가 대단하길래 이러나 싶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저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이크와 몇몇 친구들만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또한 초코파이의 맛에 이끌려온 친구들이 점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간식을 주로 언제 먹어? 한국에서는 디저트를 어떤 식으로 즐겨? 한국에서 유명한 간식이 또 뭐가 있어?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식습관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 내 작은 이벤트에서 우리의 모임이 정식으로 소개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 모임을 소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제이크가 우리 모임을 K-스낵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행사 당일 작은 부스를 마련했고 저는 한국 마트에서 초코파이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와, 이거 전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이게 한국에서 유명한 간식이라고? 나도 하나만 먹어봐도 돼? 초코파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한입 베어 물고 감탄했고 이미 먹어본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추천하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간식 하나가 여기서는 하나의 문화적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 혼자 즐기던 간식이었지만 이제는 학교의 간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초코파이 수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 마트에서 몇 개씩 사와서 나눠 주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모임 친구들과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건이야, 혹시 초코파이 오늘은 안 가져왔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친한 친구들에게 나눠주던 것이었는데 어느새 마치 초코파이를 챙겨오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 버린 듯 했습니다. 오늘은 못 사왔어. 요즘 초코파이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그러자 친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우리끼리 초코파이 펀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순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제가 계속 초코파이를 사서 나누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그렇다고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매번 거절하는 것도 애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제이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그냥 다 같이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많이 사는 건 어때? 제이크의 제안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한국 마트에 가 대량으로 초코파이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마트에서도 초코파이를 너무 많이 사가면 금방 품절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우리 모임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사가다 보니 나중에는 가게 주인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초코파이 인기가 엄청 많네. 학생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들 좋아해서요. 혹시 다음 주에도 초코파이 많이 들어오나요? 가게 주인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주물량이 많아서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근데 너희가 이렇게 자주 사가니까 내가 따로 좀 더 챙겨 놓을게. 그렇게 우리는 초코파이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면서 일부 친구들이 너무 많은 양을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아쉬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건이야, 나도 먹고 싶은데 매번 오면 초코파이가 이미 다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먼저 와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가져가 버리면서 정작 늦게 온 친구들은 먹어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간단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초코파이를 한 번에 2개 이상 가져가지 않는 것, 그리고 모임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행히 이 규칙을 잘 따랐고 덕분에 초코파이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초코파이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문화를 나누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모임 친구들과 함께 초코파이를 나누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캠퍼스 학생회 소속이라는 사람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가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모임 맞나요?
모임 친구들은 다 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회 소속이라는 사람이 헛기침을 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캠퍼스 내에서 특정 음식이 단체로 배포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특정 브랜드 제품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캠퍼스 정책상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라면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이크가 곧바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간식을 나누고 문화를 공유하는 모임일 뿐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학생회 담당자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특정 제품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한 브랜드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나눠주는 게 학교 내에서 광고로 간주될 수도 있어서요. 친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 역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즐기기 위해 모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고민한 후 저는 학생회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간식들도 같이 나누고 단순히 간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문화 교류 활동을 한다면 괜찮을까요? 학생회 담당자는 그제야 조금 긍정적인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문화 교류 모임으로 등록하고 다양한 간식을 제공한다면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초코파이를 나누어주는 모임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문화 교류 모임으로 발전시키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한국 문화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우리 진짜 공식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모두들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어차피 우리도 초코파이 말고 다른 한국 간식들도 궁금했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 음식이나 전통문화 같은 것도 함께 다루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초코파이 모임을 학내 동아리인 K 스낵컬처 클럽으로 정식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초코파이로 시작된 작은 모임이 이제는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를 나누던 단순한 모임은 점점 더 체계적인 문화 교류 모임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식을 나누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전통 간식, 길거리 음식, 그리고 명절 음식까지 함께 알아보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초코파이를 맛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한국 간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떡볶이, 호떡, 김, 심지어는 한국 라면까지 함께 즐기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캠퍼스 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인 학생회와 협력해 한국 음식 페스티벌을 열자는 제안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크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이야,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냐? 내가 그냥 도시락 가방에 넣고 다니던 초코파이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에서 익숙하게 먹던 간식을 챙겨 다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초코 과자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내 입맛을 위해 챙겼던 초코파이였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 생활이 끝나가면서 아쉬움도 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초코파이로 인해 많은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간식을 통해 친구들에게 한국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게 해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합니다. 아마도 저는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 초코파이를 가방에 넣어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초코 과자가 단순한 간식을 넘어 소중한 추억과 연결되는 매개체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기던 작은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문화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언젠가 누군가의 세상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초코파이는 1974년 오리온에서 처음 출시한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빵 사이에 마시멜로를 넣고 초콜릿으로 감싼 형태로 달콤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현지 맞춤형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은하수라는 제품이 등장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큽니다. 감사합니다.